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좀 많이 바빴어요. 매 영상마다 바빴다는 말 하기 민망한데, 조금 최근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설 연휴 때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처음에 딱 개업을 했을 때 매물 하나도 없는데 이 매물 모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의들이 좀 많았어요. 처음에 딱 부동산 시작하면은 매물이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이제 매물이 들어오면 그거를 광고를 하고 팔아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 매물을 어떻게 모으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드릴 이야기들은요. 제가 실제로 처음 개업을 했었을 때 정말 아무 물건이 없었고 매물장이나 이런 양식도 전혀 없어서 그냥 A4 용지나 노트에다가 이렇게 매물을 접수를 하고 했을 때부터 제가 매물을 어떻게 모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 물건을 광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부를 하시고 많이들 노력을 하세요. 유료 광고도 해보고 블로그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가 매물을 모으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막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매물을 모으는 과정을 정말 기다리셨다가 매물이 들어오면은 그거 이제 분석해서 팔고 이런 식의 수동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매물을 모으는 과정은 매매 내놓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여러 가지 루트가 있고 동네 지역 특성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제가 했었던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저는 첫 번째로 인터넷 카페를 조금 많이 이용을 했어요. 이제 내가 개업을 하게 될 부동산 사무실, 그 지역 정보 공유 카페라던가 아니면 지역 맘카페 이런 쪽으로 가입을 해서 저도 정보를 얻고 또 매물을 구하는 게시글도 좀 올리고 했었는데요. 이런 카페들은 이 지역의 지금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들어가 보면서 지금 이쪽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몇 평형대가 유행이구나, 이 타입이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구나 이런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매물 구한다는 전단, 특히 정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 카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곳에 광고를 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중개 사무실을 차리기 전에 그 입주민 카페라던가 그 지역 정보 공유 카페, 취미생활 카페라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미리 알아놓고 인맥을 조금 쌓아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취미 카페 이런 것보다 정말 그냥 매물 광고나 요즘은 어떤 식의 평형을 더 많이 찾고 여자분들은 이런 식의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정보만 얻었는데도 저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블로그. 자, 우리 매물 광고 블로그로 하듯이 또 매물 접수도 블로그로도 많이들 받기도 해요. 또 내가 무조건 내 블로그에 매물 구합니다 라는 게시글을 올리지 않아도 매물 광고를 올려놓으면 그거를 보고 우리 집도 올려주세요 라는 식으로 문의도 많이 와요. 그래서 블로그로 활용을 하는 게 나중에 매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매물 접수를 받던지 이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아무래도 이 부동산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 지역에 관심이 많은 분이고 또 내가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 블로그에서도 효과를 조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블로그로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단지나 현수막 그리고 명함 작업. 우리 책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이런 얘기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중개 관련 도서 보시면 우리 매물 구하는 방법으로 빠지지 않는 게 전단지, 현수막, 명함 작업 이렇게들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걸 많이를 하지는 않아요. 많이는 하지는 않고 왜냐면 전단지나 현수막 사실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간이 정말 콩알만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광고를 많이를 하지는 않는데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 같은 데 다 붙여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전봇대 이런 데 붙여 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파트 호수에 붙여 놓고 하는 경우에는 뭐 테이프를 붙이면은 테이프 이제 뗄 때 문 도색이 날아간다든지 이런 거에 분쟁이 좀 많고 신고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너무 자주 붙이고 하면은 그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 아, 저 부동산 진짜 너무 자주 그런다 라는 말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해서 더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수막 작업인데, 현수막을 매물을 내놓을 때 이제 뭐 상가 같은 데 현수막 작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희는 상가에 현수막 작업을, 매매 현수막 붙이는 거를 좀 많이를 하는데, 이거는 보통 주인분의 다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고요. 현수막이 이제 높거나 아주 크거나 이런 것들 무조건 전문 인력이 해야 되는 현수막뿐만 아니라 뭐 작은 상가에 붙이는 상가 임대 현수막, 이렇게 그 뽁뽁이라고 하죠. 그런 걸로 붙이는 현수막 같은 거는 제가 다 직접 돌아다니면서 붙이는데,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현수막 붙이는 게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 현수막 붙이려면 유리 한 번씩 다 닦고 그래야 잘 붙거든요. 먼지가 많이 있으면은 접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유리 한 번씩 다 닦고 현수막을 붙여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저희 사무실이 출퇴근 동선에 있는 사무실이라 사람 가장 많을 때 일부러 골라서 붙여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광고 효과도 되고, 또 우리 가게에도 붙여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는 현수막 작업, 오히려 매매 현수막 붙이면서 임대 현수막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명함 작업. 명함 작업은 우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명함 들고 계셔야 돼요. 이제 만약에 명함이 없다고 하면은 명함 사진 찍어 놓은 것도 항상 들고 다녀야지, 그래서 언제든 누굴 어디서 만나도 명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내를 가거나 하면은 엘리베이터나 뭐 이렇게 해서 막 제가 브리핑하고 있으면 어디 뭐 부동산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꼭 명함 드리면서 나중에 매물 내놓으실 거 있으면은 연락 주세요. 제가 잘 팔아드릴게요. 잘 임대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매번 말을 하는 편이고요. 꼭 부동산 인연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명함 꼭 주고, 언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좋은 걸로 구해 드릴게요. 제가 좋은 가격에 매매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명함은 항상 당연히 들고 다녀야 되죠. 저는 명함 작업을 할 때 초기에 이제 제가 부동산 개업을 할 때 떡 돌리잖아요. 떡 돌리면서 이제 명함을 다 직접 갖다 드렸어요. 이 인근의 상가 주인분한테 떡을 다 돌리면서 명함 드리고, 물건 내놓으실 거나 아니면 주변에 내놓으실 분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드릴 때니까 그때도 매물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다들 떡 잘 먹었다고 하면서 한번 오셔가지고, 아, 우리 어디 내놓을 거 있었는데 이쪽에 내놔도 되냐고, 아니면 이 번호 알려줄 테니까 내 친구 누군데 직접 얘기 한번 해보라면서 그런 식으로 매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명함은, 우리 영업하는 사람은 명함 항상 들고 다녀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뭐 손이 여의치가 않아서 명함이 없다고 하면 핸드폰에 그 명함 스캔본 항상 다들 들고 다니시죠. 명함 사진 찍어 놓은 거, 그거라도 넣어 주셔야 되고요. 어르신들이 막 시간 지나서 부동산 상호 쳐가지고 막 전화를 주시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거든요. 그 자리에서 물건을 받고 아니면 연락처를 받고 그렇게 해야 매물을 받는 게 더 수월합니다. 우리 네 번째는 DM 발송인데요. DM 어떤 내용인지 다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DM 발송이라고 하면요, 보통 이제 우편물을 보내는데요. 어떤 식으로 보내냐면, 귀하의 매물을 높은 가격으로 매수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해서, 뭐 더 추가적인 내용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메일을 보내서 회신을 기다리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DM을 많이들 하고 있지는 않고요. DM을 많이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블로그나 지인으로 인해서 매물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서 제가 매물을 다 소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DM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우편물을 해서 이제 그 주소를 확인하는 법이 있어요.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 건물의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 하면 우편함에 직접 꽂아 놓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수소문을 해서 이제 DM을 발송을 해서 회신을 기다리고, 이렇게 매물을
확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매물을 접수받는 게 매매 물건을 내놓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좋았다는 방법이 나한테 무조건 좋은 방법일 수가 없어요. 이 동네의 특성에 맞게 광고를 내야 되고 내가 주로 취급하는 중개 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매물 접수받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 방법을 직접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가장 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블로그에 이제 매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는 것보다 제가 매매 광고를 내놓는 걸 보고 비슷한 매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블로그에 정리를 잘 해놨던데 어디 교차로 광고에 정리를 잘 해놨던데 그거 나도 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입소문이 나다 보면은 지인 소개가 정말 많이 와요. 또 그리고 입소문 정말 중요하죠. 이거는 처음이나 중개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분들이나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꼭 이런 입소문은 매물을 내놓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매수를 할 때 다른 부동산 안 가고 바로 오시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인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입소문, 지인의 소개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 개업을 해서 매물 아무것도 없을 때 매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야기한 거 한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지역 주민들 카페,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개인 블로그, 그리고 세 번째로 전단지, 현수막, 명함 작업.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네 번째로 DM 발송, 그리고 뭐 기타 교차로 광고나 교차로 같은 데 보시면은 뭐 매물 구합니다, 매물 접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 지역마다 내가 이것저것 해보고 가장 나만에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분명히 하시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들어간 노력에 비해서 크게 효과가 없네, 또 이거는 이 정도 했는데 매물이 또 많이 들어오고 괜찮은 것 같네 해야 하면서 나만의 방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매매 내놓는 거, 광고하고 매물 블로그에 올리는 거 이런 거에는 정말 정성을 쏟으시는 분들이 매물 접수하는 데는 막 크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매물 들어오는 것만 기다리시는 분들 좀 많아요. 사실 좋은 매물이 있어야 매매 계약이나 임대 계약 모두 성사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일단은 광고를 어떻게 하고 좋은 매물을 더 좋게 더 예뻐 보이게 포장해서 매매를 하는 건 두 번째 내용이고, 첫 번째 좋은 매물을 나에게 많이 접수를 받고 우리 사무실이 좋은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입소문, 아까 말씀드렸던 입소문 이런 거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좋은 매물로에다가 거기에다 입소문, 그 부동산 잘해준다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되지, 매물 좋은 거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나랑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내가 별로 안 좋은 매물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부동산에서 좋은 매물을 가지고 있는데 나랑 친하다고 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서 집같이 이렇게 큰 부동산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를 인맥으로 계약을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매물 확보가 제일 우선이고요. 또 좋은 매물로 좋은 계약 연결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